근로자가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 시간이라는 재화 자체는 상당히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재화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재화. 돈이라는 재화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재화예요. 근로자가 돈을 못 버는 이유 중 하나는 가장 가치가 높은 월등히 우수한 재화인 시간을 주고 가치가 떨어지는 열악한 재화인 돈을 받기 때문에. 괜찮으세요? 어떻게 올라왔냐 여기? 나 얼마 만에 학교에 오시나요? 12년 만에 옵니다. 엄마는 오니까 좋네. 저는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그 인연을 소개를 하면은 동아리에서 저희가 이제 같이 동아리 창업 동아리 엄청 소주를 많이 먹었죠. 아 그렇죠. 그때 그때 무섭게 먹었죠. 네. 그런 이제 추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저 오빠는 집에 엄청 잘 사나? 어떻게 저렇게 한량으로 살고 늘 여행을 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제 지금도 꿈이 한량이잖아요. 예. 예전에도 그랬고 부자고 한량이면 좋은데 부자는 아닌데 한량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미스테리들이 요즘 좀 이해가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웰컴 투 더 한량. 저도 한량으로 살고 싶은 게 이제 꿈이 돼서 그래서 되게 또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원래 책 제목은 이제 5day 위켄드고 이 안에서는 매일매일 부자인 삶이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원래 5일이라고 이틀 쉬는 게 네. 일반적인 삶인데 5일 쉬고 이틀 정도만 일해라. 네. 원래 이게 이제 이 책의 메시지였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면 좀 더 그런 생활이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게 이 책을 관통하는 요지예요. 어떻게 하면 좀 그러니까 근로소득,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서 자신의 시간을 파는 거죠. 자신의 시간을 팔아가지고 소득을 벌어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고 그다음에 돈을 벌게 하고 자기가 어떤 뭔가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소득을 어떻게 하면 발생을 시켜서 자신의 시간을 좀 더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데 쓸 것인가. 그 활동적이고 생산적이라는 기준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주말에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있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 생각하면 그걸 하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이 여기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남을 도와주고 평생 봉사하며 살고 싶다. 그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했을 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사실 경중이 없는 거죠. 이 책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책 같은 경우 약간 뜬금없이 제가 발견한 책이에요. 외국에 가면 공항에 가면 서점이 있잖아요. 네. 공항에 있는 서점의 책은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한국 공항 서점의 책이나 이스탄불 공항 서점의 책이나.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심지어 자카르타 공항이 약간 뜬금없는 공항이에요. 이 책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이 책을 영국 출판사가 샀어, 판권을. 그 영국 출판사가 낸 책이 제 눈에 그때 희한하게 띄었어요. 보통은 책에도 이렇게 꼽혀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그냥 누가 보다가 놨던지 모르지만 책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약간 뜬금없이. 책의 표지가 그때 노랬어요. 노란색이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발동한 거죠. 심지어 그때 비행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샀어요. 비행기한 시간. 제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지향하는 바나, 그러니까 부자가 됨으로 인해서 이루려고 하는 인생의 목적성이나 방향성이 좀 많이 비슷해서 단숨에 읽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뜬금없이 그러면 한국 가서 내가 이걸 번역을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바로 여기 옆에 계시는 우리 이가희 대표님께 전화를 드렸죠. 근데 책에 써 있는 내용을 봐보면 억만장자네요. 근데 할릭 형 돈 많아요. 그리고 할릭 형 전 세계 최초 민간 우주인이네요, 이 양반. 자기 돈 내고 자기가 훈련 받아서 러시아 가서 미국에서 안 시켜주니까. 네, 엄청 부자예요. 근데 막 어렸을 때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어렸을 때 자수성가, 딱 그 표현이 맞아요. 자수성가를 하면서 처음에 이 책에 보면 처음에는 이제 기타 이제 그 지미 핸드릭스의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기타를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배웠대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열심히 배웠다는 거. 기술을 열심히 배운 거죠. 그런 다음에 자기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서 자신의 지식, 정신 자본을 돈으로, 투자 자본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죠. 이 책에 쓰여진 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절묘하게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미국으로 가는데 또 써요. 미국 학교로 가는데 재투자를 한 거죠. 나름 또 밴드에서 성공적이었나 봐요. 근데 밴드를 막 하다가 내가 돈을 더 벌어보고 싶다. 내가 꼭 이렇게 밴드를 안 다니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돈을 더 벌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불로소득 아이디어를, 사실 영어로는 패시브 인컴인데요. 한국에서는 이 불로소득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어감이 별로 안 좋아요. 그쵸. 일하지 않고 돈을 번다. 뭐랄까,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투자 소득이에요. 투자가 꼭 이렇게 에셋, 탱저블 에셋, 보이는 자산뿐만 아니라 인텐저블 에셋까지, 이제 보이지 않는 자산들까지 이제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벌어들이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시간과 노동력을 쏟아붓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의 총칭이에요, 소득에. 그래서 그 불로소득을 어떻게 만들까를 이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뭐 십몇 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써왔던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돈을 모았고, 돈을 모은 걸 투자를 했고, 성공을 거둔 것은 난 지금 뭐 하고 있다. 너는 어떻게 할래? 거기에 맞는 방법을 잘 찾아보면 수만 가지 방법이 있을 거다. 너 주변에 너의 정신자본, 그러니까 너의 기술이나 너의 지식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땡전 한 푼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돈을 버는 시스템, 머니트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 시스템이라든지, 뭐 말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주변에 많이 있으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보라는 게 이 책의 또 다른 주제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려면 그만큼의 자원이 있어야 되고, 그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이런 거겠네요. 그렇죠. 네, 자원이라는 게 책에서는 사실 크게 세 개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이제 멘탈에서, 저는 정신 자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뭔가를 할 수 있는 지식이나 뭔가를 할 수 있는 뭐 기술이나 뭐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자본이라고 해서 네트워크죠. 내가 누구를 알고 있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얼마나 좋으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돈인데요. 오히려 이 책에서는 돈보다는 앞에 두 개를 더 많이 강조하는 편이고요. 재테크 책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인문학적 내용이 엄청 많아요. 왜 이런 친구 만나지 마라. 뭐 논어책 보는 것 같아. 이런 친구 만나지 마라. 관계 자본의 이 가치를 이 책은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일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내가 닿아 있는 사람들과의 접점에서 계속 일이 발생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가 좋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일들이 들어오는데요. 실제로 자기가 실력이 없거나 자기가 마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사실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신 자본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 그다음에 그 능력을 어떻게 키울 거냐,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실행해보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 얘기를 좀 먼저 해봐도 될까요? 어떤 투자 방법들이 있나? 그게 사실 가장 관심사죠. 그죠? 따지고 보면. 사실은 그래서 뭔데 이렇게 해서 살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5단계로 사실 얘기를 해요. 투자하기 전에 준비 단계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종잣돈을 모은다고 하죠. 네. 이제 그 종잣돈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종잣돈을 모을 거냐? 지금 좀 독특하게 50%까지 아니고 한 18% 정도만 저축을 하래요. 그러면서 통장을 2개 만들래. 하나는 15% 정도를 저축하는 비상금 통장이고요. 비상금. 그래서 최소 6개월치. 제가 만약에 뭐 찌라 여사님께서 한 달에 뭐 500을 번다. 그러면 최소 6개월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비상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3천만 원 이상.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500 버니까 한 달에 15%니까 75만 원씩 그 통장에 꼬박꼬박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3천만 원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를 시작하라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의 생각은 투자를 바로 뛰어들었다가
카운터 펀치 맞으면 비상금이 없으면 사람이 이게 생활 자체가 피폐해진다. 그러니까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3천만 원을 일단 내 비상금이 있고 그렇죠. 나머지로 또 다시 그렇죠. 안전벨트처럼 네. 이제 쿠션처럼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3천만 최소 15% 이상, 6개월치의 월급 이상이라고 그게 책에는 나와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한 3% 정도는 자기가 그냥 아무 죄책감 없이 막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넣어놓으래요. 너무 허리띠를 졸라매면 오래 못 한다는 거죠. 네. 죄책감 없이 몇몇 가지를 갑자기 지름신이 강림해서 뭘 산다든가 이런 걸 할 때 그 3% 있는 통장으로 자금으로 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18%잖아요. 네. 일단 이 기본이 갖춰지면 일단 이렇게 갖춰지고 난 다음에 나오고 이제 투자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놨어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기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줘요. 다른 책과 좀 구별화되는 건 이 록펠러 공식인데요. 이게 보험을 하나 들어요. 변액보험이라는 거 말고 그냥 종신보험 같은 거 하나 들어요. 그 대신 18% 말고 남은 이제 쓸 거 다 쓰고 네. 좀 아껴서 쓰겠죠. 쓸 거 다 쓰고 남은 돈을 거기다 이제 보험 적립금으로 넣는 보험료로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 30만 원짜리 들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속 넣는 거죠. 보험은 약관 대출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 보험 상품 자체에 있는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해서 보험회사에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질권 담보 형식이 돼버려서 이거는 언제든지 자기 필요할 때 빌릴 수 있어요. 그럼 이자는 발생해요? 이자는 발생해요. 그래서 이자를 나중에 이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생활비나 아니면 기타 유흥비나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지 말고 투자를 하기 위한 종잣돈, 마중물돈 이런 걸로 사용을 하되 거기서 성과가 나면 다시 투자금 이걸로 다시 넣으라는 거죠. 갚으라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보험 다시 여기 채워지는 거지. 그때 갚을 때 약간 특이하게 원래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4%라 그러면 여기 내야 되는 돈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넣으라는 거죠. 이자를 쳐서. 왜냐하면 어차피 이건 너 돈이니까 너가 나한테 다시 뺏을 수 있는 돈이니까 너 자신한테 이자를 주는 거야. 주는 컨셉이에요. 컨셉 자체는 이게 상당히 유용한 방법 중 하나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근데 그게 적금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근데 만약에 이분이 보험을 더 말하는 이유는 보험이 가지고 있는 원래 특성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렇죠. 그 현금 흐름을 또 만들 수 있다. 혜택 보는 건 없고 이자만 많이 내는 방식이 돼버리니 그러지 말고 보험을 들어놓으면 보험의 혜택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게 사실 내가 돈을 안 갚아도 보험의 혜택은 살아있어요. 그렇게 이제 돈이 이제 록펠러 공식에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거나 이제 모아지면 이제 5가지 정도 성장 투자를 말을 해놨어요. 5가지 크게. 네.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식 투자, 주식 큰 카테고리로 말하면 주식, 그다음에 부동산 이 2개 카테고리가 거의 대부분의 차지를 하고요. 여기서는 대안투자도 또 얘기를 해요. 금, 은, 예, 그다음에 도메인. 북한의 상표권을 파는 산. 그래요? 북한, 우리 노스코리아 좋은데요. 갑자기 예. 생각났어요. 이거 들으니까. 예, 짐 노저스 형이 이제 한국 사라 그랬는데 북한하고 통일된다고. 예, 그래요. 역시 관계자분 좋네요. 제가 말아보도록 하죠. 내 유튜브에 안 내보낼 거예요. 나만 알아야지. 당연하죠. 제가 북한도 선물로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은 도메인 이런 거 다 묶어서 대안투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이 이미지나 브랜드를 파는 거, 여기 지금 말하는 유튜브나 현대 시대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에다 투자를 하라는 고도 얘기를 해요. 통신 판매 네트워크, 온라인 사업, 이렇게 이런 걸로 이제 돈을 성장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세금 선취 투자라든지 우리로 치면 경매, 공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투자 항목에 대해서는 여기서 엄청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거 만약에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책 소개가 아니라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깊게 설명을 사실은 드리기보다는 이 책을 사셔서 읽어보고 만약에 이 책이 방법이 별로가 아니잖아 그러면 저를 욕하셔도 좋고요. 여기서 나오는 투자 수익,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을 가지고 자기가 한 달에 써야 되는
생활비 있죠. 비용. 예를 들어서 뭐 한 500만 원을 쓴다. 그러면 불로소득 비율, 그러니까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500만 원 될 때까지, 비율이 1대1이 될 때까지는 회사를 그만두지 말라 그래요. 회사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그 비율이 2대1, 그러니까 내가 500만 원이 한 달에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불로소득으로 벌 때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불로소득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로소득 비율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근로소득 비율을 먼저 얘기해요. 근로소득 비율은 자기가 한 달에 필요한 돈, 뭐 생활비나 기타 등 모든 돈을 포함하겠죠. 평균적인 돈과 자기가 근로소득으로 벌어지는 돈의 비율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1대1이죠. 네. 왜냐하면 월급 받으면 월급 통장되자. 네. 근로소득 1 받아가지고 네. 1 지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은 절대로 돈을 못 번다는 거죠. 얘 말은. 왜냐하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종잣돈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왜 그러면 근로소득만 갖고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자본론에서 급여라는 거는 딱 그 도시의 이 노동자가 한 달에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렇죠. 돈만이 측정된다.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책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이 되고 있긴 한데요. 근로자가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 시간이라는 재화 자체는 상당히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재화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재화. 돈이라는 재화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재화예요. 근로자가 돈을 못 버는 이유 중 하나는 가장 가치가 높은 월등히 우수한 재화인 시간을 주고 가치가 떨어지는 열악한 재화인 돈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가난해질 수밖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가치가 떨어지는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산 사람은 그 시간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사실은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회사에 100을 기여했는데 그 100만큼 다 돈을 줘요. 자본론에서 말했던, 그렇죠. 자본론에서 말했던 그런 노동자가 도망 안 갈 만큼만 생활을 영위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수갑을 차고 있지만 이 수갑을 벗지 않으려고 할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수갑을 좋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지만 금색 수갑이라 그러거든요. 수갑이 금색이야. 반짝반짝 아주 자랑을 막 해요. 근데 자랑을 하면 뭐합니까? 자기는 수갑이 차여진 몸인데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또 한 가지 특이했던 게 다른 요즘 이런 책들에서 사업소득 얘기를 또 안 하는 책들도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결국은 투자의 방법에 목매는 이유는 그러면 수익률인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수익률이 나는 곳이 다 같이 없으니 막 작은 수익률 조금만 높여주는 적금만 나와도 막 사람이 몰리고 막 그게 뭐가 있을까 다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사업을 내가 직접 해서 운용 소득이 나오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이런 그렇죠. 이 책의 저자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요.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건 사실은 사업을 해서 사업 소득을 벌어들이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사업 소득을 벌어들일 때 그 소득의 형태가 또 다른 형태의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정말 완벽한 불로소득인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다가 뭐 창업을 해서 우리 찌라 여사님께서도 그랬지만 창업해서 나왔어요. 그때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일했을걸요 아마. 지금 그래요.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근로로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그건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또 다른 형태의 근로고요. 다만 이제 좀 더 혼자 일해서 자유롭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영업자라 그래요. 이 책에서는. 한계 캡이 있는, 왜냐면 자기 그렇죠. 노동하고 비례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1인 사업가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영업자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 직종의 사람들이죠. 따지고 보면 그분들은 상당히 고임금의 고소득자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사무실이나 자신의 병원이나 개인 병원이나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들은 가족들이 좋은 직업이에요. 가족들이 돈 쓰기 좋은 직업이야. 그분들은 항상 자기 직장에 있어야 되고 항상 자기의 시간을 자기 직장에서 일정 시간에 보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그건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대부분의 책들은 이제 투자에서 얘기가 끝나요. 이 책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요.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부자가 된 다음에 너 뭐 할 건데? 그 부라는 건 거기에 대한 한 방편일 뿐이고요. 돈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사실은 내 삶의 목적이 이거서 이걸 더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거나 아니면 돈과 연관된 다른 것들이 없어서 하지 못했는 것들을 부자가 됨으로 살 수도 있고요. 다만 너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빨리 너희가 먼저 설정을 해놓고 이 스텝을 밟아간다면 하루가 이렇게 자꾸 내면에 쌓이면서 충만해진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은퇴를 하면 너가 뭐 30살에 은퇴를 하든 40살에 은퇴를 하든 50살에 은퇴를 하든 하루하루 정말 눈 뜨면 아침에 나 뭐 하지? 오늘 뭐 하지? 라는 이런 생동감 있는 돈이 상대적으로 와 저는 억만장자네 너 돈 진짜 많네 이런 부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생활비나 아니면 기타 뭐 갑자기 드는 돈까지 다 합쳐서 필요한데 제 불로소득으로 6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면 사실 저는 큰 부자는 아니거든요. 사회적으로 말하는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이데일 정도의 상황이 만들어지면 너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한 토대가 만들어지고 너 스스로가 충분히 부자로서 살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메시지예요. 제가 올해부터 목표가 한량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더 뭐랄까 매일매일 부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좀 뭐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전에 한참 바쁠 때 전화하면 카톡도 안 됐어요. 아침에 카톡하면 그 다음날 와. 한량을 알아본다고 찌라에 사는 한량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예, 한량이 되면 세상이 세상이 아름다워요. 얼마나 우리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나 선글라스 이거 좀 유튜브 잘 돼 선글라스 좀 사줘요. 지금 계속 이렇게 찡그리고 있잖아. 원래 제가 이렇게 찡그리는 사람 아닌데요. 아, 오빠 이 책 좀 팔아가지고 선글라스 좀 합시다. 고기한테 겁내 물렸네. 그러니까 와. 여기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